윤통 10월 26일 서거 무속일의 강구에 애원 전화에 인유한 의원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원 불명 남성이 전화에 대통령 경우 감하라 강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지지층 결집용 쇼는 아닌가 의구심도 드는 대목입니다. 너무나 뜬금없기 때문이죠.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경찰과 인유한 의원실에 25일 오후 4시 30분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무속인한테서 융풍이 10월 26일 서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호를 감화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사조 유튜버를 찾아봤습니다. 사조 유튜버 썸네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대형 사고 터진다. 윤석열 김건희 사주만 놓자 죽음이 보인다. 무당에게 윤석열 사주를 넣기도 전에 산신할머니가 신여서 어디 나갔다. 충격적인 애원은 죄송합니다. 이번 올해 죽습니다. 와,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윤석열 사주 쳤는데 4개의 썸네일에 전부 다 충격적입니다. 죽음을 또 알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그래요. 이제 곧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한다 이 말이고 너무 불길해요. 내년 결국 탄핵된다. 한 6개 정도의 무당 유튜버들 썸네일을 봤는데 한 4개 정도가 죽음이 보인다. 그리고 한 개는 탄핵을 당한다. 철창이 보인다. 전부 다 비판적인 애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경고를 날린 사람이 이 무당 유튜버를 보지 않았을까 보시는 것처럼 죽음이 보인다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자시민들 반응 한번 볼까요? 좋아요가 4029, 하나요가 191, 슬퍼요가 39. 압도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드 토크입니다. 제이트리씨의 맹활약, 어제 윤버부 관련 단독을 뿜었습니다. 저녁에 전해드렸던 주가 조작의 주포의 편지는 그 내용은 뉴스룸에서 전해드린다고 참고해달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용이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또 다른 단독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김여사 927 군범 호감 메시지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2차 주가 조작이 한창 이뤄지는 직후 김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 민모 씨와 다른 투자권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를 한번 볼까요? 매도 타이밍에 김여사가 팩스번호 부탁합니다. 자, 민모 씨가 팩스번호를 알려주죠. 민땡땡입니다.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김여사가 또 응답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은 미 씨가 속한 블랙폴인베스트가 투자한 엔스퍼트란 회사에 관련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엔스퍼트를 위해 블랙폴인베스트가 김여사에게 15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죠.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 주주군용 7사를 위해 김여사가 이미 갖고 있던 주식 13만 주를 빌렸다가 돌려준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리 씨가 언급한 매도 타이밍이란 바로 엔스퍼트의 주식을 팔 시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엔스퍼트라는 곳에 김여사가 실제 매도를 했다면 언제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이 별도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또 김여사가 또 정황이 나타난 것이죠. 개입한 정황 엔스퍼트라는 곳. 지난 대선 국면이던 2021년 도피 중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군범에 전달하려고 쓴 편지의 전문을 제이트리씨가 확보했습니다. 김모 씨는 2021년 9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도피했는데요. 그때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올 때입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 즈음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썼는데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 씨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편지를 검찰이 김 씨의 도피를 돕던 측근 A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겁니다. 편지에서 김 씨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합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달린다는 표현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김건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이 빠지는이라는 표현이 눈이 띄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한 건 김 여사는 빠지고 우리만 처벌받는 상황이라던 김 씨의 말, 사실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김 씨를 비롯해서 주가 조작 일단은 기소돼서 이미 유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명 영장을 청구했다길래 정말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기를 기대했고 간절히 바랐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보지. 도대체 형님이 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형님은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실제심사에 나간 이종호 블랙펄인 베스트 대표를 말합니다. 김 씨는 붙잡힌 뒤 검찰 조사에서 이종호가 왜 출석했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는데 만나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이종호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김 씨는 칸지에서 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 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구명 내지 사건 무마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 씨나 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일방적으로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만 빠진다 표현에서부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모 씨와 자신 블랙펄 등 총체적 주가 조작이란 검찰의 전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형님의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회장에게 공유해달라. 조사받은 내용들이 공유돼야 전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수사 대형 전략을 짜던 김 씨는 판지를 쓴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10월 중순 체포돼 갔던 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김 여사와 관련해서 김 씨를 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씨는 항소심에서는 본인의 주가 조작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